안녕하세요. 해링턴 튜브 구독자 여러분, 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IMF 정정입니다. 저희가 뭐 청약부터 입지를 보는 와, 방법까지 진짜. 정말 떡 먹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만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세금을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있었나 싶어요. 세금 왜 중요할까요? 세금은 네. 어떤 자산으로 돈을 벌거나 음, 그리고 보유했거나 아니면 취득했거나 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네. 재산세는 그 물건 하나를 가지고 가격 대비, 그 가격의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아, 공시지가. 네, 종합부동산세는 그 개별 물건을 다 더해서 일정 금액을 또 빼기도 하고 안 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곱하기도 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세율을 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물건이 많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조사를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부동산세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양도세는 뭔가요? 양도세는 양도를 할 때 소득, 그러니까 차익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자,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예. 부동산을 다 소유했다고 해서 365일 소유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6월 1일 날 소유자에게 이렇게 매기게 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급매물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이유가 5월 말까지만 정리를 하면 내가 상반기 거의 갖고 살고 있었는데도 네. 재산세는 그 다음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사람이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게 합산되니까 6월 1일이 가장 네. 중요합니다. 그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6월 1일 직전에 네. 그나마 급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거 헷갈리는 게요. 네. 6억, 네. 9억, 네. 요즘에 뭐 12억. 네.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게. 기준은 네. 종합부동산세는 만약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1가구 1주택일 네.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공시지가에서 9억 정도는 차감을 해줍니다. 9억. 네. 그러니까 한 집이 한 채뿐일 때. 네, 예. 9억 정도 차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개별로 나오는데요. 6억까지 각각 또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 기준은요,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기준을 뭐 12억 정도로 올릴 것이냐, 마냐. 근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네. 자, 근데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느냐,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냐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엄청 다르죠. 저희가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꿀팁만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보유세를 줄이느냐, 특히 종부세를 줄이느냐, 네. 몇 가지 팁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부자세예요. 네. 사실 공시지가가 뭐 1세대 1주택일 때 9억 원 아래라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사실 공동 명의가 또 중요한 거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단독 명의를 공동 명의로 변경하라. 그게 꿀팁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집이 2주택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2주택자인 경우에는 각각 명의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각각 단독으로. 네, 단독으로. 왜냐면 공동 명의로 갖고 오면 이 사람도 2주택자, 이 음. 사람도 2주택자니까 잘못했다가 요율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일 때는 공동 명의, 2주택자일 때는 단독 명의로 계산을 해서 세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니까. 임대주택 예전에 등록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소되거나 아니면 자동 말소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종부세에 포함이 되거든요. 아, 이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의 최고의 방법은 처분입니다. 처분. 네. 그래서 주택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산을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난 증여할 사람도 없고 증여할 때도 또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그 모자라신 분들이 양도하는 거, 외도하는 거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고민해 보시면 양도세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양도세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를 해요. 그런데 1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최대 75%까지.
10억 이상 되면은요 45%의 일반 세율이 붙고요. 그다음에 30%가 붙게 되니까 3주택자일 때입니다. 75%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한다면 82.5%.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어요. 양도소득세 뭐 내고 나면은 그러니까 집을 팔고 나서 내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예를 들어 뭐 전세 네. 보증금 내줘야 된다든지 그렇기 하는 때문에 경우에 사실 그렇게 많은 양도세가 나온다면 매도는 못 하게 되는 그럼 거죠.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시국이네요. 어려운 네. 시국인데요. 네. 또 이거는 주택수에 따라서 또 중과가 되지만 기간에 따라서도 또 달라졌어요. 기간이요? 네. 만약에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안에 만약에 매도를 해서 양도 차익이 생겼다면 40%. 네. 2년 이후는 일반 세율이었는데요. 또 세율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요? 1년 안에 팔면은요. 70%.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가 또 60%. 2년 이후는 일반 세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가져갈 집만 사야지 네. 투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면서 양도 차익만 먹지 마라. 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네, 거네요. 짧은 기간에 20%가 상향됐지만 2년 지나면 뭐 또 똑같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는데 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네.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그냥 아. 내가 만약에 당첨돼서 1년 안에 팔면 70%, 예, 예. 1년 이후는 무조건 60%. 그러니까 분양도 청약할 때 네. 내가 직접 살 집이 아니면 청약하지 마라. 네, 맞아요. 실수요자가 아니면 하지 청약하지도 말아라. 말아라. 살지도 아. 말아라. 자, 근데 양도소득세는 좀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오늘 방송 이후에도 계속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여당에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는 좀 양도세를 완화할 것처럼 하다가 또 5억 이상 양도세가 나온 1주택자는 또 중과하겠다. 낸다.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죠?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1주택자라도 고민을 보셔야 되고요. 무주택자도 처음 살 때부터 이 양도세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보유세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연끌해서 집을 사더라도 내가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네. 집을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까지 다 판단을 하셔서 진입하셔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만 공부해도 부동산의 사이클을 알 수 있다. 아, 그렇군요. 하락장이 와야지 요 세금은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자, 해링턴 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해리해리.